안녕하세요. 센티움 원장 김희수입니다. 일단은 시작을 좀 해볼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흘러갔는데요. 저는 강사 소개부터 잠깐 하고 가면요. 압구정에서 수업한 지는 한 13년, 14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압구정에서 한대부고 그리고 압구정고 수업을 하고 있고 서초명인에서는 세화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원장이면서 강사이기도 한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일단은요, 제가 오늘 학부모님들께 전달 드릴 얘기는요, 13년 동안 강남서초 지역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요, 각 학교별 특징이 좀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걸 크게는 자사고, 일반고, 양쪽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 중에 제가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 세화고, 한대부고, 압구정고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학부모님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우리 아이 어느 학교를 보낼까인데요. 한대부고, 세화고 설명을 들으시면서는 자사고는 이런 느낌이구나. 압구정고 압구정고 설명을 들으시면서 일반고는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좀 비교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교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교재부터 시작하는 이유는요. 학교가 어떤 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의 행태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화고와 한대부고는 양쪽 학교 모두 학교 자체 부교재나 EBS 교재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압구정고는 일반고의 특성 그대로 교과서와 당해년도 또는 전년도 모의고사를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세화고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요. 세화고 교재는 한 4가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과서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들어가요. 교과서가 들어가고 Supplementary A, B라고 하는 학교 자체 부교재가 한 권 들어가고요. 그리고 단어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요게 세화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심화 독해 자료라고 해서요. 교과서하고 관련 있는 그 읽기자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좀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좀 영문, 아티클 좀 긴 것들을 제공을 해주시고 여기서 킬러 문항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부교재가 하나 더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 둘, 셋, 4가지 정도의 교재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대부고 같은 경우에는요. 세화고보다는 조금 무난할 수 있어요. EBS 중에서 선생님들이 부교재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교과서는 사실은 이건 아마 교육청 지침 때문에 들어가는 정도 반영이 될 거고요. 실제로 아이들 학습 부담이 조금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모의고사가 또 한 세트 또는 때에 따라서는 2세트 온전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대국어는 EBS 부교재, 교과서, 모의고사, 그리고 단어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고는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요. 압구정고 같은 경우에는 교재 같은 게 그냥 교과서 하나 들어가고요. 2가 정도 들어가요. 많이 안 들어가고요. 교과서 2가에 모의고사 지문이 들어가는데 풀셋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선별해서 압구정고 같은 경우에는 14문제에서 최대 20문항 요 사이에 교과서 외에 모의고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읽기 자료, 보통 압구정고 용어로는 extra reading이라는 읽기 자료 좀 추가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게 기본 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교재가 이 정도인데 교재를 그 범위를 좀 아는 게 우리 중요하죠. 그래서 이 교재를요, 좀 종류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부모님들이 알 수 있게 모의고사 지문 양으로 환산을 좀 해봤는데요. 자사고들은 세화고 한대부고뿐만 아니라 어떤 학교도 보통은 모의고사 환산했을 때는 50문항 이상 출제 범위가 있어요. 중학교 때하고 비교하면요. 어마어마하게 시험 범위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남권 일반고에서 조금 약한 학교들, 압구정도 청담고 같은 학교들은 모의고사 환산했을 때는 25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재에 따라서 출제가 좀 달라진다고 얘기한 그 순서인데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부교재는 양쪽 다 수능 지문에 준하는 모의고사 형태의 지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심화 자료나 모의고사나 부교재나 다 수능을 공부하는 걸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들은 기본적인 출제 방향은요. 수능형 문제 출제가 기본적인 출제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한대부고도 세화고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압구정고는 교과서 중심의 시험 출제가 이루어지는 학교거든요. 모의고사 지문과 교과서 지문은 일단 글의 구성부터 틀려요. 모의고사는 7문장 정도가 있는 아주 짧은 글이고요. 교과서는 그런 글들이 본문 5 또는 본문 7까지 이뤄지는 그 한 편의 좀 장문의 독해이기 때문에 됐죠. 그렇기 때문에 형태 자체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과서를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중등에서 출제가 됐었던 내신형 문항이 자사고보다는 꽤나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압구정고 올해 좀 특징인데요. 동사를 주시고 그 동사를 올바른 어형을 변형해서 쓰는 문제들이 나와요. 사실 이거 고등학교 때는 거의 안 나오는 유형이고요. 보통은 중학교 때 연습하는 단계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게 나오기도 해요. 이건 근데 압구정고만 그런 건 아니고요. 교과서 중심으로 진행하는 일반고들은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자, 유형은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 유형 문제 구성에 선생님들의 철학과 논리가 좀 들어가 있는데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한대부고하고 세화고 같은 경우에는요. 논리 관계를 중심으로 출제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수능 출제 원리 그대로 출제합니다. 라는 말하고 동의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쪽 학교, 세 학교 모두 순서 배열이라는 문제 또는 문장의 위치를 묻는 문제 이런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는데요. 세하고 한대부고 문제를 뜯어보면 출제 포인트를 선생님들이 어디서 잡냐면 인과관계로 연결이 되고 있으니 얘를 시험 문제 내야지. 이게 자사고의 출제 포인트예요. 세하고 한대부고 마찬가지입니다. 논리관계로는 인과와 반의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학교들입니다. 두 학교 공통이에요. 그런데 압구정고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은 지금 내신형 문제라는 건 표현과 소통의 중심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압구정고 같은 경우에는 논리관계라기보다는 해석을 잘해서 지칭하는 것들을 잘 연결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조금 틀리죠? 여기는 글을 읽는 건 기본이고 읽었으니 논리관계를 파악해서 문제 풀어. 이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압구정고는 글을 읽는 걸 또박또박 잘 읽고 있니? 를 물어보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자사고하고 일반고 영어 포인트는 조금 잡히실 것 같죠? 자, 그런데 학교 정보를 제가 조금은 더 드려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럼 이런 특색이 있는데 우리 아이 지원할 때 키워드가 좀 필요해요. 어떤 아이 어디 가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잡아드릴게요. 일단은 세화고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는 문해력이에요. 요즘은 보기 드물게 장문의 글이 수업 시간에 진행이 되고 그 장문의 글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 얘기했던 심화자료 같은 거. 부교재에서도 의외로 장문의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장문의 글을 정확히 읽고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했으면 쓸 수 있는 우리말로 이게 의미하는 바를 쓰세요 같은 단순하게 해석 문제 아니에요. 문단을 요약해서 쓸 수 있는 우리말로 쓰세요 같은 문제들이 나와요. 남학생들 생각보다 이과형 남학생들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문해력이겠죠. 문장 관계를 뛰어넘어서 단락까지 정확하게 내가 글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필요한 게 세화고이고요. 자, 한대부고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 범위가 좀 극악하게 많은데 세화고는요. 시험 범위가 많아도 그걸 다 외우는 게 통하는 학교가 아닌데 한대부고는 시험 범위가 많은데 다 외우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험범위 너무 많아요. 모의고사 50개에서 70개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런데 아이들 외우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대국어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공부 방법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이 공부 방법, 학습론 중에서 뭐 어떻게 쪼개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인가 계획을 잘 잡아야 되고, 왜냐하면 외우다 보면 앞에 거 다 까먹잖아요. 그리고 성실함, 요 두 가지가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계획과 성실함. 그러면 한대국어 영어 할만해져요. 영어 실력이 약간 이렇게 내려가 있다고 해도 계획 잘 잡고 성실한 친구들은 상당히 좋은 성적 받는 학교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압구정보. 얘는요, 압구정보는 키워드가 어형 변화도 나왔다가 문법 문제도 나왔다가 어휘 문제도 나왔다가 막 들쑥날쑥하게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다행스러운 거는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짜잘짜잘짜잘하게 이런저런 유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광범위한 영어 기본 능력이 돼 있는 친구들이 좋아요. 어릴 때부터 영미인들하고 이렇게 접촉 많이 하면서 잘 영어가 만들어진 친구들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세화고는 문해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좀 도움이 되는 학교, 그리고 한대국어는 계획과 성실성이 있는 학생이 좋은 학교, 압구정고는 전반적인 영어 기초, 기본 능력이 잘 잡혀 있는 학생들이 좋은 학교라고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정보 드리면 조금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까 조금 얘기를 제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제가 설명할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문해력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이런 거죠. 지금 우리 학생들이 문해력이 되게 모자라요 라는 얘기를 학부모님들 또는 선생님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조금 보는 관점이 틀려요. 문해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문해력을 기르는 통로가 달랐고요. 저희는 책을 읽었는데 이 친구들은 유튜브 같은 걸로 SNS로 지식을 받아들였고요. 저희는 그걸 글로 표현하고 있는데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문자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력 자체가 떨어진다기보다는 매체에 대한 적응도나 받아들이는 방식이 좀 다른 세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이 있어요. 딱 지금 우리 아이들 얘기인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도 많고요. 지식들도 많은데 그걸 우리 어른들이 사용하는 매체로 어떻게 표현할까를 잘 몰라 하는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결 방법을 잠깐 알려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항상 설명할 때마다 하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은 디지털 시계를 보고 있거든요. 12시, 12시 1분, 12시 1분 55초 이런 식으로 딱딱딱 떨어져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아날로그 시계를 보면서 이래요. 야, 몇 시야? 1시 5분쯤 됐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은 1시 1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1시 1분쯤, 1시 5분 요 사이쯤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시계를 못 보는 거 아닌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하는 표현 양식에서. 자,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걸 시험 문제로 조금 가져와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문법 문제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그녀의 선생님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주어가 있고 전달하는 동사가 있고 대절이 있고 거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 밑에 볼까요? 과학자들이 똑같아요. 거의 모양이. 심장이 혈액순환의 중심이 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문장 구조 한번 볼까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슈드를 선택을 해요, 보통은. 그런데 이거 답 아니거든요. 이게 답이에요. 다시 해석 드릴게요. 선생님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어. 밑에는 과학자들은 심장이 혈액순환의 중심이라고 얘기했어. 이 차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만 보면 선생님들이 설명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should를 집어넣어서 해석이 괜찮으면 should를 선택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should를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둘 다 버전이 해석이 다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아날로그 감성을 왜 못 알아듣니?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야 1시 5분쯤 됐어. 그럼 알아들어야지. 왜 1시 3분인지 4분인지 1분인지 다시 물어보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교실에서. 물론 예비고1에서 그 단계를 계속 거쳐서 고3까지 이르면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시험 문제 보는 훈련이 되긴 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지금 예비고1 단계부터 이런 차이를 정확하게 찝어서 전달해주는 수업을 해주면 우리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다는 겁니다.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아이들한테 질문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학생들은 질문 안 하고 맨날 질문해 해도 안 하니까 어떤 수업을 선택하고 어떤 부탁을 드려야 되냐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확인을 우리 애기한테 해주세요라는 말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들을 저는 교재와 학습 방법 자체에 좀 녹여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교재는 정규 교재, 그리고 내신 교재,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교재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한대보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계획표 짜기. 아예 계획표를 짜게 내신 기간 같은 때는 표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제공합니다. 한대보고는 이런 게 조금 중요할 거고요. 세화고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독해 교재인데 로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논리관계와 문해력을 좀 신장시키는 교재거든요. 이런 교재를 열심히 저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압구정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머라든지 내신 기간에 진행하는 본교재, here 같은 교재들이 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재일 것 같습니다. 이 교재 전반적으로 제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요.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내게 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수업 시간이 끝나면 그래머 매핑이라고 해서 꼭 네가 공부한 거 마인드 매핑 같은 거 한번 해봐라고 좀 강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좀 문제예요. 수능 독해를 하다 보니까 1, 2, 3, 4, 5번 중에 이게 답이야 끝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신이 깨지는 거거든요. 모의고사를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영어 실력이 좀 진전이 더딘 이유는 문장 하나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영어를 꽤 잘하는 친구들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 시험에 예비고일 과정에서는 꼭 독해 복습 시험은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가 3문제에서 10문제 수업을 했다 그러면 이 문제마다 주요 문장을 내 손으로 한글로 해석하는 복습 시험을 볼 거예요. 예비 고1 동안에는. 그게 생각보다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건 제 교재에 좀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아까 얘기했던 우리 디지털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명확하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라는 걸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주는 부분들 이 교재에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 내용입니다. 오답 노트는 당연히 검사하고 진행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관리 부분인데요. 어휘는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무조건 봅니다. 반마다 좀 틀려요. 일반, 주 2회반 같은 경우에 160개에서 240개 정도의 단어를 하고요. 이 단어 시험은 개별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좀 어려운 단어, 영어를 좀 약한 친구들은 쉬운 단어 이렇게 진행하는 단어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리뷰 테스트는 당연히 봐야 되고 질문용 그 My Secret Note라고 있어요. 요건 오답 노트인데요. 요거는 방학 중에는 진행을 안 할 거고요. 아마 요건 내신 기간이 들어가면 진행을 할 그런 교재입니다. 테스트 굉장히 많이 봐요. 모의고사도 한 세트씩 올 때마다 보고요. 그것도 학생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수준별로 보는데 테스트 한 3가지 보내요. 단어 시험 보고 그리고 모의고사 한 세트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습 시험 보고 이런 결과물들은 SNS로 부모님들한테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예요.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원장이다 보니까
저를 도와주는 인력들이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 끝날 때까지 다 끝낼 때까지 남기고 또 다시 부르고 일정 잡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과 전성 시대가 왔어요. 영어라는 과목이 메인 과목이긴 하지만 영어라는 데 투자를 하다가 수가를 놓칠 수는 없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극효율이 어떤 것들인지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고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수업을 3시간짜리 주 1회 한 타임 낸다는 건 극효율은 아닌 것 같아요. 극효율이란 말은 우리 아이가 약한 부분, 알아야 되는 부분, 누군가가 정확하게 짚어주고 그것들을 해결해 줄 때 발생하는 일인 것 같은데 예비고일 과정에서 제가 지금 학부모님들, 자녀분들을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야 라는 방법론을 1, 2월까지 완성해서 3월달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표 이렇게 돼요. 예비고일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11월 강좌만 지금 집어넣어 놨는데요. 문법 독해반 같은 경우에는 11월 강좌에 센티움에서 이렇게 월금 화목반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세화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심화자료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심화자료와 기출문법 정리하는 반을 세화고는 따로 하나 만들어서 이건 서초명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 우리 아이들 코로나 이후에 학습 방법이 무너져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바는요. 저하고도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하고 공부하면서 고등학생답게 공부할 수 있는 기틀을 잡는 거. 그게 제가 원하는 바이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믿고요. 우리 아이들 맡겨주시면 그런 방침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